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띄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는 그 언급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여러 가지 변수, 후폭풍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둘러 선긋기에 나섰는데 장기 특공, 장특공 폐지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명확히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제 개편은 투자, 투기용 주택 보유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폭풍이 불자 여론이 좋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긋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세계일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이 띄운 입법 주문,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세금 오르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수습에 나섰습니다. 세계일보도 그렇게 보도했는데 부동산발 역풍이 불라 민주당 장특공 폐지 검토 안 한다. 그런 거 검토 안 해 라면서 지방선거 악재를 우려해서 서둘러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수습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장특공이 이게 뭐 민주당 어느 개개인위원회 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다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습이 될 거예요. 네. 문제의 발단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직접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1주택자라도 집을 오래 보유한 건 그거 하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혜택을 오랫동안 이렇게 부여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네. 그걸 해당 부서의 참모들에게 지시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빚어진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지금 현재 6.3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현재 수도권 유권자들의 여론이 특히 악화되고 좋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이걸 없던 일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이런 국정운영 방식 모든 게 심판받고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서둘러 선을 긋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이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로 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한강벨트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이 주로 대상들이었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저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거 한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선을 긋고 수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특공을 폐지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직 그 얘기는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정치부위원님. 일단 이게 뭐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과 당이 충돌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 제기 일단 이 장기 보유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 장기 보유자들 중에서도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한 채 보유를 투기 목적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비싼 한 채, 그런 다음에 아주 큰 세금 혜택을 보려는 것 아니냐. 이 문제의식을 던지신 거거든요. 네, 근데 당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그냥 실거주하면서 그 1주택자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거를 어떻게 가르마를 잘 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드릴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전 차원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부딪힌 것이 뭐 그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뭐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일단 입법부에 의제를 던지셨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건 아니라 의제를 던지셨으면 당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을 만들지를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은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공동 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제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논의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방선거 전 처리 이런 것들은 힘들 거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는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든 법을 만들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특공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래 살면 세금 빼준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손을 보겠다라는 범여권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서울 아파트 값 기준으로 중위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절반이 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10년간 장기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미적용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만 보십시오. 4천만 원과 2억 원, 5배가 차이가 나고요. 납부액은 480만 원과 5,900만 원입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반응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학군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세를 주고 본인은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나가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기고주 1주택자는 무조건 이렇게 되게 나쁘게 좀 또 몰아가고 막 이런. 여기를 임대를 주고 다른 데 가고 있다가 다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전세가 풍지 현상이 일어나고 기존의 임대인들이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버리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호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딱 저 문제로 겨냥을 했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 장특공 폐지냐 아니냐? 빨리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로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당의 입장은 지방선거 앞두고 검토하지 않는다가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정원호 후보는 당의 입장대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제를 던진 거지 대통령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7월쯤에 냅니다. 그때 네. 정부 세제 개편안에 저걸 담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거주하지 않는 보유 물량에 대해서만 장기특별공제를 저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거주와 보유를 나눠서 각각 1년에 4%씩 그래서 최장 10년 80%까지 공제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거주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것까지 결국 그렇게 그 1주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투기적 성격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의식이에요.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12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2억 이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거든요. 12억 이상 주택에 네. 해당되는 건데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제한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보는 게 될 텐데 그조차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대통령이 저 의제를 던졌다 하더라도 워낙에 휘발성이 강해요. 부동산 네. 문제는 특히 서울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점을 감안해서 일정하게는 민주당에서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